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수출은 늘고 기업 투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소비자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반도체주는 하루에 20% 넘게 반등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증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복은 시작됐지만 아직 모두에게 퍼진 회복은 아닙니다. 먼저 한국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습니다.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성장 국면에 가깝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경제를 끌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는 강하지만 소비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반도체와 수출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성장이 아직 자영업, 중소기업, 가계소비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소비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원가와 금리, 환율과 대외 불확실성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문제가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비용 충격의 전이로 높은 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기업이 높은 원재료비와 수입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반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의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즉,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비용 상승이 가계 소비와 기업 이익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금리 부담도 가볍지 않습니다. 6월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1%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빌리고 사용하는 비용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고 현금이 충분한 대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부채가 많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7월 31일 시장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17.91%, 코스닥은 11.63%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약 7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장비 부품 기업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분명 강력한 반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대규모 매물을 받아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급등만으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날 크게 올랐어도 최근 20거래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하루 상승에는 기업 가치 개선뿐 아니라 과도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도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수가 하루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앞선 며칠 동안 팔았던 물량을 하루에 상당 부분 다시 사들인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매수 규모보다 앞으로 35거래일 동안 매수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승 종목의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적과 수주, 현금 흐름이 실제로 좋아진 기업의 상승과 특별한 실적 근거 없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종목의 상한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도 단순히 AI 시대이니 주가가 오른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실제 반도체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낸드 수요로 확산되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매출과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는지입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며칠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분을 대부분 지키면서 실적 전망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에만 자금이 몰리지 않고 자동차, 전력, 로봇, 조선과 소비업종으로 상승이 확산돼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대규모 매도로 돌아서고 반도체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한다면 이번 움직임은 추세 전환보다 강한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 경제는
침체보다 수출과 투자 중심의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와 금리,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회복이 내수와 중소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경제와 닮았습니다.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은 강하지만 시장 전체의 체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려움에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도 아니고 하루 급등을 보고 무조건 추격해야 할 시점도 아닙니다. 실적이 확인되고 장기 계약이 있으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별하면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확인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주가 자체가 아닙니다. 수출의 성장이 내수와 소비로 퍼지는가, AI 투자가 실제 기업의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가, 그리고 외국인의 하루 매수가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바뀌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되돌림을 넘어 한국 경제와 증시의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급등은 긴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강한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만으로 오를 수 있지만 오래가는 상승은 결국 실적이 만들어냅니다.